2012년 8월, 유희는 광시성 난닝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한참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붐이 일기 시작했고, 어떤 땅이든 빨리 사둔 뒤에 되파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유희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큰 돈을 벌어봐야겠습니다. 허접한 그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땅을 사서 개발 후 분양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유희는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건설사 대기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유희는 최근 부동산 개발 붐이 불고 있는 난닝시 택지개발지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희는 난닝시 최대 부동산 개발사 귀성컴퍼니 대표 웨이를 찾아갑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가 이쪽 택지개발지구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좋은 물건 프로젝트 있습니까? 귀성컴퍼니 대표 웨이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엄청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죠. 개발사 대표 웨이는 투자자 유희에게 택지개발 프로젝트 서류를 봉투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는 유희에게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며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거라며 열정을 다해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유희는 흔쾌히 투자에 결정을 했고, 두 회사의 사업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귀성컴퍼니의 만기돌의 미상환 소식을 듣게 된 투자자 유희는 웨이를 찾아갔습니다. 투자 금액의 손실을 우려한 유희는 대표님,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최근에 듣자 하니 귀성컴퍼니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걱정이 됩니다만. 유희는 대규모 투자자답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투자자 유희는 씩 웃으며 대표님, 그런데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으면 어떻게 만기 엄두 못 막는다는 그런 소문이 왜 나는 겁니까? 거두절미하고 일단 제 투자금은 빼주시고 다음 기회에 좋은 건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웨이는 테이블에 숙이고 있던 허리를 펴며 소파에 털썩 등을 기대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실만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투자라는 게 이미 시설물 투자에 다 들어가고, 돌려드린 다음에 교통비나 돌려드릴까? 유희는 교통비나 돌려준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돈 받기는 힘들 것 같고, 유희는 예상했다는 듯 소파에서 일어나며 마주보고 있는 테이블 앞의 웨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유희는 이 말을 남기고 수행비서와 웨이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유희의 사무실에 살기가 가득한 눈빛의 키가 작은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전 사장, 잘 처리할 수 있지? 나는 그놈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난 내 투자 원금만 찾으면 돼. 알았지?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는 굽신굽신하며 네,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천 사장은 광시성의 유명 청부회사 대표입니다. 천 사장은 바닥생활부터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청부살인이라는 생소한 시장을 개척한 이 분야 지존의 존재였습니다.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먹고 살기 위해 단돈 10만원, 100만원에 사람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의뢰인이 부탁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닐에 묶어 바닷속에 버린다는 소문도 있고 산속 깊은 곳에 땅을 파서 묻었다는 소문도 있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소문만으로도 피의뢰인은 무서워서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건 한 건당 4, 5억을 받는 성공한 청부업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고객에게 실수한 적 없는 아주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리한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금 단 한 사람의 시신도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천 사장은 유희 사장과 각별했습니다. 본인이 어려웠던 시기에 주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유희 회장은 청부업체 천 사장에게 3억을 현찰로 준비했습니다. 유 회장은 탁자 위에 커다란 가방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밀어넣으며 항상 미국 일 처리를 시키는 거니까 깔끔하게 처리해. 천 사장은 사업이 커졌지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깍듯하게 일 처리하겠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가방 속의 돈이 생각보다 적자 천 사장의 얼굴빛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5억은 주셔야 저희도 애들 월급 줍니다. 천 사장, 요즘 단가? 천 사장 배불렀구만. 일하기 싫은가? 천 사장의 살기 있는 눈빛은 사라지고 기죽은 강아지처럼 눈꼬리가 푹 처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천 사장은 창문을 향해 서류 봉투를 집어던집니다. 에이, 신발. 저 영감탱이가 누구를 억울로 하나? 천 사장의 부하들은 어리둥절합니다. 형님,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습니까요? 천 사장은 부하 직원을 마주보며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야, 시사장 들어오라고 그래. 부하는 깜짝 놀라 천 사장 앞으로 다가갑니다. 형님, 시사장 형님은 독립했다 아닙니까? 혼내실 일 있습니까, 형님? 천 사장의 부름에 시 사장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형님? 천 사장은 테이블 앞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C 사장을 향해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집니다. 야, 처리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C는 큰형님에게 감사하다며 허리를 굽신굽신합니다. 천 사장은 돈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C 사장에게 쭉 밀어넣으며 1억 5천이야. 그동안 네가 내 밑에서 워낙 일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잘 배웠으니까 형이 믿고 주는 거야. 차질 없도록 해. 3억을 받았던 천 사장은 50% 수익을 챙기고 살인 정부업 아웃소싱을 주었습니다. C에는 다른 때 같으면 얼른 돈가방을 받았을 텐데 왠지 그 행동이 미적미적합니다. 형님, 요즘 기본이 3억입니다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보다 가오가 있지. 이 돈으로 경비도 안 나옵니다, 형님. 봐라. 야, 너 많이 컸다. 그래서 못한다고? 형님, 아닙니다. C에는 마지못해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C에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야, 가서 모사장부 들어오라 그래. 그렇게 유해가 의뢰한 정부살인은 5번 하청을 거쳐 마지막 양 사장에게 의뢰가 되었습니다. 양 사장 테이블에는 조그만 돈봉투가 있었습니다. 양 사장은 돈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봉투를 열어본 순간 1,5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 사장은 눈치 보며 마지못해 돈봉투를 챙겨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양 사장은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형님, 우리가 뭐 개돼지입니까? 이거 사료값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양 사장은 침통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양 사장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형님, 확 제끼뿌시네. 확 제끼뿌까? 여참 다 쓸어붙고 우리가 확 장악해볼까? 형님, 망설이지 맙시다. 이참에 확 제질러봅시다. 양 사장은 전화했습니다. 할 말 있으니까네. 커피숍으로 잠시 나오시오. 혼자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양 사장은 마주 앉은 의문의 남자에게 명함을 건네줍니다. 피의뢰인 개발회사 웨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 일로 보자고 하셨는지요? 투자를 하실 게 있으신가? 웨이는 본인이 살인 교사당한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아, 정신 차리라고. 잘 봐. 양 사장은 서류 봉투에 담긴 웨이 사장의 집 주소, 사무실 등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테이블 앞에 내던집니다. 당신들 뭐야? 양 사장은 핸드폰에 유희 회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야, 네 이 사람 아나 모르나? 웨이 사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 죽이러 왔어. 정보업자란 말이다. 웨이 사장은 예상치 못한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제가 돈은 얼마 드리면 됩니까? 양 사장은 차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합니다. 에, 내 살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해본 적은 없는데 차마 1500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랬는데 죽은 척하고 사진 좀 몇 장 찍자. 두 팔이 뒤로 묶인 웨이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허리 더 이렇게 더 돌릴까요? 이렇게요? 에이, 우리는 사람 죽이면 그렇게 편한 자세라 놔두질 않아. 양 사장은 누워있는 웨이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창고에서 웨이를 묶어놓은 사진을 다 찍은 뒤 다음 장소인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관 속에 죽어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미리 땅을 파놓은 구덩이로 양 사장과 부하들은 출발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웨이가 투덜댑니다. 아이, 날 더운데 빨리 합시다. 아이, 짜증날라 그러네. 에이, 관 속에 흙이 너무 흘러내리잖아요. 에이, 참, 미안합니다. 나도 이런 거 처음이라 좀 서툽니다. 서로 조금 이해합시다. 예? 아무리 그래도 서로 지킬 건 지킵시다. 그리고 저 칼자국, 얼굴에 칼자국 있는 사람, 저 사람 좀 빼주세요. 무서워 죽겠어. 양 사장은 부하들이 있는 쪽을 두리번거리며 너 내려가서 담배나 한다. 어서. 칼자국이 있는 부하는 투덜거리며 불빛 하나 없는 야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양 사장은 웨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죽은 거니까 회사나 집 근처에 가지도 말고 멀리 가서 그리고 사셔. 두 번 다시 이 핸드폰 사용하지 말고. 두 사람은 악수하고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웨이는 난닝공항국 범죄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웨이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정부살인을 아웃소싱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 사장을 소환하고 조사해보니 모든 내용이 제보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업자를 구속했고 처벌 과정에서 난감했습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고 정보업체에서 살인을 지시한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납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사자 본인이 본인의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서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야산관 속에 들어가 사진 찍은 것도 본인이었고 하청을 준 것이라 살인교사로 보기에도 그렇고 법원으로서는 정말 판결하기 난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정 공방이 치열하던 중 최종 판결은 살인교사자 유희에게 징역 5년, 최초 청부업자 천 사장에게 3년 6개월, 나머지 모든 하청업체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웃지 못할 살인 하청업체의 아웃소싱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